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구들, 이제 이런 것도 탐구하고, 내담자의 욕구가 뭐냐, 상담자의 욕구가 뭐냐. 탐구의 초점은 정신 내면의 과정들에 맞춰진다. 비혼의 출발점들이 분석 회귀에서 마주치는 현상들이다. 다 현상들인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융하고 만나는 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의 철학을 비혼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비혼도 똑같이 어찌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어떤 선 개념, 그리고 어떤 우주론적인 개념, 그리고 오의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이데아의 세계에서 가져왔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플라톤 철학에서. 그리고 수학의 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비혼이 밝히려고 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 경험이 되는 것. 정서가 되는 것이죠. 응? 비혼이 제공하는 것은 따라서 어떤 이론이 아니라 묘사적이라야 됩니다. 분석 또는 묘사적인 종합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상징화 능력이에요. 설명하기보다는 추상화하고, 그렇죠? 상징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직바로 설명하고 얘기한 것보다 상징적인 이미지라든가 은유를 사용할 때 훨씬 우리 마음속에 많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신이 상징의 세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친밀감이 더 있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가. 그래서 비혼이 선택한 원칙은 진실의 부상과 정신적 성장이다. 상담의 목표는 뭐냐?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 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정신은 진실에 노출됨으로써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신이 그럼 언제 성장하냐? 규정을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이 정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가면 정신도 성장한다는 거죠. 진실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진실 하지만 진실이 뭔지 몰라. 모르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알면 다쳐요. 에덴 동산에서 진실을 알려다가 개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깨먹고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사세요. 그냥 에덴 동 천국에서. 진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싶으면 진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나는 쫓겨나더라도 그놈의 진실이 뭔지를 한번 맛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면 계피 보면서 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피 보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고 노력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실하고는 절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이 오려고 하면 도망가야 돼요. 진실이 진화하는 과정과 진실이 가로막히는 과정. 언제 진실은 진화하는가? 그리고 언제 진실은 가로막히는가? 진실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진실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담아내려고 할 때 진실은 진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은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조각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면 또 한 조각 더 주고요. 또 조그마한 거 보려면 또 한 조각 더 주고 떡 주듯이 이러지 그냥 탁 오지 않아요. 진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들도요. 처음에 얘기 막 장황하게 누른 거는 다 똥 싸는 것들이에요. 다. 내 뱉는 것들이죠. 베타들이에요. 다. 아버지가 어떻고요. 뭐 어머니가 어땠고요. 뭐 가족 얘기가 이렇고요. 다 베타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베타라고 해서 의미 없다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의미를 담고 있지 그 의미가 드러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드러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그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내뱉은 그 요소들이 스스로 의미를 밝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밝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상담법하고 많이 다르겠죠. 잘 기다려야 됩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면 절대 안 와요. 7페이지. 다시 말하면 왜 그 내담자는 지루함을 느끼는가? 언제 지루함을 느낄까요?
진실이 단절될 때. 진실이 단절될 때 지루해. 그러면 지루함을 느끼거나 안 오죠. 그리고 저항을 하죠. 내담자의 진실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상담자랑. 진실이 연결되지 않은데 왜 돈 내고 상담합니까? 7페이지 가면은 비오는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역전시켰죠. 프로이트는 어땠어요? 꿈은 소망 충족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억압된 소망들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비오는 꿈이 조각난 요소들을 하나도 종합한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조각조각이지만 사실은 꿈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분열된 인격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꿈은. 사고로 가는 과정에서도 꿈은 나타난다는 거죠. 베타가 알파가 되고 알파가 이제 꿈 언어로 바뀌면서 소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꿈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인 소망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융의 사상하고 똑같잖아요. 융은 뭐예요? 꿈을 목적론과 보상론으로 봤죠. 꿈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어찌 보면은 진실에 대한 말일 겁니다. 이 비혼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융이 그 꿈이 하고자 하는 말. 넌 진실을 보니? 진실을 보지 못할 때 꿈은 그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늘.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거나 무시했을 때 꿈을 보여줘요. 꼭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꼭 꼬집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 이 정도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내 속으로 조금 미안했는데 그걸 꿈은 그냥 확 잡아가지고 터뜨려요. 이런 싸가지. 정말 야속하죠. 이 꿈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아 그냥 넘어갈 일을 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려고 일을 쓰는지 몰라. 꼭 진실의 화신 같아. 목적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꿈은 의식의 결핍을 보상한다 그러죠. 그 보상은 뭐죠? 결핍과 보상은 통합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혼이 말하는 소위 나뉘어진 것을 통합한다 꿈이 굉장히 융적이에요. 말만 좀 다르지 놀라워요. 앞으로 비혼이 얼마나 융하고 유사하냐. 그런데 이 유사한 게 그러면 유사해서 둘이 가깝냐가 아니죠. 오히려 비혼은 클라인하고 더 가까워야 되죠. 클라인의 제자니까. 멜라니 클라인. 클라인하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멀어요. 또 클라인하고는. 클라인의 용어를 다 쓰면서도 말이 다른데 융하고는 융의 언어를 하나도 안 쓰면서도 융하고 너무 가까운 거였죠. 그리고 비혼이 딱 한 번 융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딱 한 번.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혼은. 융을 알았고 융의 세미나에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혼은. 그런데 왜 이 사고가 유사하냐. 융한테 배운 적도 없고 또 융의 서적을 탐구했거나 이런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융의 사상하고 유사할까? 이것은 보편성 때문에 그럽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 중에 유사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 거의 99%가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심성을 그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그 심성이 모든 민족이나 모든 문화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비혼과 융이 이렇게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하고 있느냐, 유사한 얘기를. 정신의 보편성, 정신의 우주성을 각자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의 위대성은 남의 것 의견을 컨닝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이 이론을 짜낸 것도 아니에요. 비혼은 천재면서도 천재가 아니에요. 융은 천재면서도 천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천재성이 융이나 비혼에게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죠. 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천재는 그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다.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표출된 거지 그 한 개인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인류의 천재성이
융에게도 나타났고 비ion에게도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성장에서 둘이 보니까 비슷하게 만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론은 어떤 개인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성의 정신세계를 그려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융하고 비ion을 같이 잡은 거예요. 하나의 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왜? 융의 이론으로 그 보편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역부족이고 우리가 이해가 덜 갈 때가 있는 것을 비ion이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프로이트는 긴장을 줄이는 것, 즉 긴장과 억압을 줄이는 것이 사고의 기능이라고 본 반면에 비ion은 뭐예요? 긴장을 관리하라. 긴장을 관리해야 되죠. 그동안의 정통적인 정신분석은 뭐예요? 긴장을 방출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discharge, 영어로. 방출이라는 말을 굉장히 썼습니다. 방출이 치료예요. 해소가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는 관리입니다. 이게 융의 언어입니다. 융은 뭐라 그래요? 그림자를 버리라 그래요? 방출하라 그래요? 친구가 되라고 그러죠. 관리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가 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사고가 유사한지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비ion이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유사해요. 긴장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관리하고. 그림자에 왜 관리해야 되느냐? 융의 이론으로 말하면 그 긴장도 우리 인격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지 버려야 할 게 없어요. 우리 인격적인 요소는. 내가 그 최근에 쓴 그 융심리학과 정서책에 그렇게 얘기하죠.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고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정서 이면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같이 숨어 있으니까 그것과 어떻게 친해지면서 그 어떤 양면적인 요소를 통합시키냐는 게 과제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하고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비ion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고통을 견디는 모델을 이제 비ion은 찾으려고 그랬죠. 고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가 그 분석 작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그 분석을 하고 또 받고 같이 하면서 경험한 건 뭐죠?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견디느냐였죠. 여러분 뭐 대단히 똑똑해졌습니까? 아, 융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고통을 어떻게 견디어내냐는 거였거든요. 사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디어내는 그 똥배짱.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견딘단 말이에요. 응?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모델은 고통을 제거하는 기능을 이제 그런 가졌다면 이제 비ion은 고통을 견디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두째 줄 보면 그래서 비ion은 뭐죠? 개인의 자의식적인 성찰에 초점을 둔다. 이게 융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개인의 자의식적인 성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비ion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유한과 무한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ion의 아주 그 혁명적인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융의 무의식 개념에는 무한이 있어요. 그리고 융의 그 셀프의 개념은 사실은 초월적이고 무한적이거든요. 내 개인을 초월한 그 원형적이잖아요. 근데 융은 구체적으로 유한과 무한으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용어를. 의식과 무의식의 범주 내에서 무의식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이렇게 설명만 했지 언어로 단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비ion은 아예 의식과 무의식으로 된 우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유한과 무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알 수 있는 것과 결국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프로이드보다 훨씬 더 나간 거고 융보다도 더 나간 겁니다.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는 그나마 무의식을 알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비ion에 가서는 뭐예요? 무의식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무한에 있는 그 무의식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만이 우리는 그 무한과 합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주의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한 속에 있는 절대 진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한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절대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분열돼 버리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하나의 우리의 그 깃발이 되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표지판이 뭐냐면은 오거든요, 진리. 그래서 그 오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의식을 확대하면서 무의식이 무한의 상태로 가면서 우주에서 우리의 그 나침판이죠. 소위 말하면 우주 속에 있는 나침판. 이게 융에게는 그 이제 셀프라면 비욘에게는 오입니다. 그래서 그 오, 상담의 목표는 오를 경험하는 거고 오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오가 되는 거는 내담자 상담자의 모두의 과제다. 그것은 융하고 같죠. 상담의 내담자가 영광로에 들어가서 함께 용해되는 것이라고 융은 얘기했는데 오 안에서 만나는 거다. 그리고 그 오를 추구하고 오를 경험하고 그 오가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문 열어놓고 저기서 하고 있는 거 말하죠. 제일 그 적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늘 깽판 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이 늘 깽판을 치죠. 그 반역자도 그러잖아요, 보면. 그 제일 가까운 그래서 이 무한이 유한으로 변형되는 과정, 이것이 오의 변화 과정이죠. 무한대가 유한으로 오는 것, 신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을 소위 말하면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비욘이 쓰는 말 가운데서 많이 쓰는 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무한에 있는 절대 진리가 어떻게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언어로 나타나고 사고로 나타나고 그렇죠?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내는가? 그 오의 계시인 거죠, 일종의. 오의 현현, 오의 계시를 우리가 코척하면 그 오를 경험하는 거고 맨날 그 띨띨하게 그 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띨띨한 상태로 그냥. 그 띨띨한 상태가 좋긴 합니다만 그 항상 띨띨해가지고 언제 돈 벌겠습니까? 가끔은 똑똑한 척 해야 또 사람이 오죠. 일부러 똑똑한 척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오가 똑똑할 기회를 줄 때 그 오에 편승해서 똑똑해지십시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근데 그 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슬그머니 나를 씻는 거죠. 그 오는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나는 담기는 것이 돼가지고 슬그머니 실어가지고 샥 타고 가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 같겠죠. 소위 신을 경험하는 그런 경외감과 이제 그걸 경험하겠죠. 그러나 진짜 내 모습은 아닌데 그 오를 말하는 순간 비오는 클라인 학파로부터 제명당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유한과 무한을 말할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이게 무슨 절대 진리를 얘기하니까 뭐 네가 종교인이냐?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고 무슨 정신분석에서는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는 철저한 그 프로이드식의 신념이 있거든요. 오를 말하는 순간 축출당했어요. 클라인 학파로부터. 융도 어때요? 그 오의 개념인 그 집단 무의식을 말하면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앞으로도 또 오 비슷한 얘기하면 또 쫓겨날 겁니다. 정신분석에서 오를 말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비오는 나중에 집단과 신비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